서연 씨,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머님, 여긴 어떻게? 어떻게 오긴? 전화는 왜 안 받아? 지금 회의 중이라. 회의? 애도 없는 집에 무슨 회의가 그렇게 중요해? 어머님, 제발, 여기 회사예요. 회사면 다야? 애 가지려면 회사가 아니라 병원부터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애 둘 낳았어. 근데 너 맨날 바쁘다 피곤하다 하잖아.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뭘 노력해? 밤늦게까지 회사 다니면서 애 가질 생각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지금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만하세요, 제발. 왜? 창피해. 난 더 창피해. 며느리가 몇 년째 애 소식도 없는데.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또 힘들대. 요즘 애들은 맨날 힘들다 소리야. 며느리가 참지 못한 걸까요? 너무 오래 참은 걸까요? 인생 포착은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함께 위로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장례식장 안에는 국화꽃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흰 꽃들이 영정사진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향 냄새는 천천히 공기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정우의 어머니 박말순 여사가 단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의 하나뿐인 아들 52살 정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아내 48살 서연은 그날 장례식장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말순 여사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며느리이자 상주 정우의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서연 씨는 아직 못 왔어요? 정우는 대답 대신 입술만 꾹 눌렀습니다. 손에 쥔 흰 장갑 끝이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더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직도 안 왔대?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식인데. 살다 별일 다 보네. 친척 몇 명은 빈 의자 쪽을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서연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아야 할 며느리 자리. 그런데 그곳엔 검은 가방 하나도 흰 손수건 하나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빈자리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숙였고 향을 피우는 손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지만 누가 며느리라는 말만 꺼내면 어깨가 아주 작게 굳었습니다. 한 친척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남자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섭다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부모 장례도 안 오나 봐.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서연을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를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그의 귀끝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손이 멈췄고 종이컵 안의 물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한 친척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쥔 검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서연이한테 심하긴 했어. 순간 장례식장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향해 쏟아지던 말들이 뚝 끊겼습니다. 향 타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친척 여자는 정우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턱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도 몇 번 봤어. 서연이 회사까지 찾아간 거. 그 말에 정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사까지? 응.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애 안 생기는 얘기를 했잖아. 누군가는 괜히 국화꽃 리본을 만졌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욕하던 사람들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친척 여자를 향해 있었지만 눈빛은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정우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던 모습, 구두도 벗지 못한 채 가방끈만 꼭 쥐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날 자신이 했던 말.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잖아. 당신이 이해해. 그날 장례식장에는 끝내 며느리 서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빈 의자 하나가 장례식장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어있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여자의 말이 나온 뒤부터는 그 의자 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정우는 다시 조문객을 막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얹어두었던 흰 장갑을 천천히 끼는데 손끝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장갑 끝이 손가락에 걸려 몇 번이나 밀려났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것만 한참 만졌습니다. 정우야. 아까 말을 꺼냈던 친척 여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조금 돌렸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데 너도 그때 알았잖아. 그 말에 정우의 눈꺼풀이 한번 느리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친척 여자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서연이 회사 찾아간 날 말이야. 내 엄마가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었어. 점심시간에 사람들 다 나오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서연이가 나오자마자 팔을 붙잡고 그랬다더라.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슬쩍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친척 여자는 손수건 끝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애가 안 생기면 병원부터 다녀야지. 회사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우리 집 때 끊기게 생겼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대. 그 순간 정우의 목 안쪽이 굳는 듯 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장례식장 바깥 복도에서는 조문객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낮게 우는 소리가 멀리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우 곁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할 만큼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회사까지 가서 할 건 아니지. 조금 전까지 서연을 욕하던 목소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우는 영정사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 박말순 여사는 입가를 단정히 다문 채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말끝을 날카롭게 세우던 어머니, 집안일은 자기 뜻대로 되어야 속이 풀리던 어머니, 아들 정우 앞에서는 한없이 서운한 척했고 며느리 서연 앞에서는 작은 흠도 그냥 넘기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회사에서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도 한참 동안 거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봤을 때 서연은 구두 한 짝만 벗은 채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 옆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가방끈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 정우가 물었을 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열렸다 닫혔고 눈가만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회사에 오셨어요.
그 말에 정우는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어? 서연은 그때 정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장례식장 불빛 아래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우는 그날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셨겠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가방끈을 쥐고 있던 손가락이 희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요. 그때 정우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말을 골랐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아. 장례식장 안에서 정우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 남은 쓴 약처럼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른 친척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그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명절 때도 그랬고. 누군가 낮게 물었습니다. 명절 때는 또 뭐? 큰 집에 모였을 때 말이야. 서연이가 전 부치다가 잠깐 앉았는데 어머니가 그랬잖아. 애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말이 끝나자 몇 사람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국화꽃 향이 전보다 더 진하게 코끝을 찔렀고 정우는 손등에 맺힌 땀을 상복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그때 서연이 얼굴이 참. 친척 여자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서연은 웃으려고 했습니다.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동자는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전을 뒤집다가 손등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하고 말하며 찬물에 손도 제대로 대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있었고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서연의 등을 보며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입만 살아서 그래. 우리 때는 다 참고 살았어. 그 말에 몇 사람은 웃어넘겼습니다. 웃음소리는 짧았지만 서연의 어깨는 그 소리마다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정우는 그때도 옆방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그를 한번 바라봤지만 정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정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새로운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몸을 일으켰고 정우도 습관처럼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나눈 말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향을 꽂는 동안에도 누군가 절을 하는 동안에도 그 말들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엔 와야지. 누군가 다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크게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끝이 허공에 뜬 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빈 의자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리만 유난히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오지 않은 것이 단순히 고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오래 모른 척했던 무언가가 이제야 이 장례식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걸까? 해시태그의 시태근 수정본. 서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서연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장본 이야기를 했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꺼내곤 했습니다. 말순 여사가 좋아하는 반찬도 외워두려 했고
명절마다 먼저 움직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연 얼굴에서 웃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말순 여사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방식이 맞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집안이 자기 기준대로 굴러가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늘 서연을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애 생각은 있는 거니? 몸이 찬 건 아닌지 병원은 다녀봤어?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 말순 여사는 그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꺼냈습니다. 본인은 걱정이라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래 남았습니다. 특히 식탁 위에서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 왔다며? 서연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그냥 몸이 좀 답답해서요. 말순 여사는 바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마음도 편히 먹고 그래야지. 그렇게 예민해서야 쓰겠니?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도 봤고 새벽마다 뒤척이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괜히 내가 끼면 더 시끄러워질 거야. 그래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정우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고 서연은 두꺼운 가디건을 걸친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빵 한 조각과 식은 물 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우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앉아? 서연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웠어요? 왜 여기 있어? 서연은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습니다. 숨이 좀 답답해서요. 그 말 끝이 아주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준 거 잘 챙겨 먹어.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배송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서연은 자주 새벽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화단 벤치, 계단 끝자리, 베란다 의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퇴근하고 집 앞에 와서도 바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에야 손잡이를 잡곤 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왜 집 앞에서 망설이는지, 왜 자꾸 혼자 밖으로 나가는지, 왜 웃는 얼굴이 사라졌는지, 그저 애써 조용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정우의 시선은 자꾸만 빈 의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 사이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자리.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자리였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이 밝았지만 빈 소한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조명이 사람들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고 식어버린 육개장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머리까지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 갈라졌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네. 검은 코트를 입은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오래 살던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 몇 명과 아래층에 살던 중년 부부도 보였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척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끝내 안 왔네요. 아휴,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원래 같았으면 맞장구가 나와야 했습니다. 혀를 차거나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는 말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정우 얼굴을 한번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빈소안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친척 한 명이 바로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다른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안 올 정도면 이유가 있는 거지. 그 말에 몇몇 친척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벽마다 나가는 거 몇 번 봤어요. 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 정우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벤치요? 응. 새벽 2, 3시쯤 아파트 화단 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하던 아주머니는 손등을 괜히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엔 부부싸움 한 줄 알았죠. 근데 사람이 계속 그러더라고. 정우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은 늘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서연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쯤은 그냥 뒤척임 정도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주민이 낮게 말을 보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봤어요. 숨 못 쉬겠다고 벽 붙잡고 있더라고.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컵만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효 며느리라는 말이 쉽게 나오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누구도 큰 소리로 서연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귀 안쪽이 먹먹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곡소리도 복도에서 끌리는 캐리어 소리도 물속처럼 둔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던 날, 정우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살짝 열린 걸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벽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계단 난간에 기대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해? 왜 여기 앉아 있어? 서연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그때도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더우니까 그렇겠지. 들어가서 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서연은 자주 새벽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몇 번 더 봤지만 그때마다 그냥 모른 척 방문을 닫았습니다. 빈소 안에서 정우 손등 핏줄이 천천히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진짜 오래 참았어요. 그 말이 조용히 빈소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왜 며느리가 안 왔는지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금씩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수정본. 장례식장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며느리 서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입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성격이 좀 세셨지. 말이 너무 직설적이긴 했어. 처음에는 작게 나오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이야기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상주 자리에서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자꾸 굳어졌고 모가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그러셨다며? 뭐? 한 친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 보고 끝까지 참을성이 없다고 하셨대. 정우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병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흰 형광등 불빛 아래 말순 여사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도 안 오냐? 정우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답니다. 말순 여사는 바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몸 안 좋은 사람 안 사는 사람 있니? 내가 시집 왔을 땐 애 없고 일도 다 했어.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는 사람의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말순 여사는 정말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챙기고 아들 걱정하고 며느리에게도 더 단단하게 살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누군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끝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병실 문 밖에는 서연이 와 있었습니다. 회색 목도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복도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순 여사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서연 어깨가 아주 작게 움찔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길 바랐고 아픈 어머니와 부딪히는 상황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쉬운 말을 골랐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연은 병실 안으로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향을 갈았고 누군가는 국화꽃 줄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며느리가 왜 안 왔냐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참았던 걸까? 그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영정사진 속 어머니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사이에서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었다는 걸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장례식장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발길은 거의 끊겼고 복도 불빛도 절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향 냄새와 식은 국물 냄새만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복 차림 그대로 휴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접이식 의자 몇 개와 반쯤 마신 커피 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털썩 앉은 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장례 날짜와 장소를 서연에게 보냈던 문자창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여기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우는 그 문자 아래를 내려봤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아래 오래된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늦어요. 반찬 해놨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평범했던 말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연. 오늘 어머님이 회사로 전화했어요. 정우. 엄마도 걱정돼서 그런 거야. 서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정우. 당신이 조금 이해해. 휴게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멀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웅웅 울렸고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화면을 내렸습니다. 서연. 나 요즘 집 들어가는 게 무서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우 숨이 천천히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서연은 현관문 앞에 한참 서 있다 들어왔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 벽에 기대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은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 들어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말순 여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니? 순간 서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바로 아래로 떨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정우는 그걸 봤습니다. 봤지만 또 넘어갔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잖아. 조금만 맞춰드리면 안 되겠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 말만 해요. 그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간이라는 자리는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휴게실 안에서 정우 손등 핏줄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다시 문자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숨 쉬는 것도 답답할 때가 있어. 그 아래 자신의 답장.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조금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휴게실 문 밖에서 친척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라면 저 집 못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해. 말들이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직도 마지막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정우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요. 해시태그 정우는 끝내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 문자만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휴대전화 화면은 곧 어두워졌지만 그 문장은 정우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화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손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잠깐 나와봐. 친척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무릎이 바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벽을 짚고 숨을 고른 뒤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빈소 안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저녁이 되자 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더 찾아왔고 빈소 안의 낮은 말소리는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은 처음보다 시들어 보였고 향은 짧아져 검은재를 받침 위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서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힘들었어도 장례식은 와야지. 산 사람 사정이야 어떻든 죽은 사람 마지막 길인데. 한 남자 친척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빈소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 말도 맞긴 해요. 며느리가 와서 절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은 다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처음처럼 모두가 서연을 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서연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애매한 공기가 더 답답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으면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남자 친척이 바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면 마지막엔 와야지. 그 말에 빈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이 장례식장 안에서 자꾸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말도, 가족이라서 와야 한다는 말도, 가족이라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모두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주 자리 옆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은 앞으로 모으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계속 서로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흰 장갑 안쪽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살던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살아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고함 소리 나는 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서연 씨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도 봤고요. 남자 친척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뒤에야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집안일이지. 밖에서 함부로 말할 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이웃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집안일이라고 다들 모른 척 하니까요. 정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우에게는 자기 가슴 앞에 놓인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향 냄새가 목 안에 걸려 기침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서연이 지금 어디 있대? 정우의 어깨가 작게 굳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나서야 낮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있습니다. 친정? 장례 전에 잠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 끝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며칠이 되었고 며칠은 다시 몇 주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고 묻는 대신 조용해지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들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였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또 누군가는 못마땅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참 친정에 있다고 장례까지 안 오는 건. 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을 이해하려는 말과 그래도 와야 했다는 말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정우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서 있으면 아무 일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도 맞고 아내 마음도 이해한다고 말하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이라는 자리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빈소 안쪽에서 누군가 향을 갈았습니다. 짧아진 향이 제 받침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정우는 흠칫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말순 여사는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빈 의자 쪽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앉아야 했던 자리. 하지만 끝내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를 두고 사람들은 아직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했다. 아니다. 그만큼 몰렸던 거다. 말은 계속 오갔지만 정우는 이제 한 가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이유를 묻기 전에 자신이 서연을 몇 번이나 혼자 두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요. 해시태그 서연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이유를 묻기 전에 자신이 서연을 몇 번이나 혼자 두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정우 가슴 안에 깊게 걸려 있었습니다. 빈소 안은 여전히 조용히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육개장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시선은 자꾸 빈 의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 자리. 끝내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장례식장 창문은 흐릿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바깥으로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주차장 바닥에는 빗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도 거의 마시지 못한 얼굴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인지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검은 상복 어깨에는 잔주름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한 중년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 여사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여자는 정우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정우 씨.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 여자는 주변 눈치를 한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서연 씨 봤어요. 정우 눈동자가 순간 멈췄습니다. 서연이요? 예. 방금 전에 장례식장 밖에 있었어요. 정우 목 안쪽이 천천히 굳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요? 주차장 쪽이요. 근데 안으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정우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종이컵 안에 남아있던 미지근한 커피가 손등 위로 조금 흘렀지만 정우는 닦지도 못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우산 쓰고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오려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정우는 더 듣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상복 자락이 급하게 흔들렸고 그는 거의 뛰다시피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정우야 하고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늦게 닫히는 것조차 답답했습니다.
정우 손가락은 계속 아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숫자가 한 칸씩 내려가는 동안 심장 소리가 귀 안쪽까지 크게 울렸습니다. 장례식장 1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비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주차장은 젖어 있었고 검은 우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뒤섞여 귀를 울렸습니다. 정우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주차장 끝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검은 우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얇은 검은 코트,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익숙한 뒷모습, 서연이었습니다. 정우 걸음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서연은 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옆머리가 젖은 볼에 붙었습니다. 우산 손잡이를 쥔 손은 지나치게 가늘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서연 어깨가 아주 작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정우는 비를 그대로 맞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왔었어? 잠시 뒤 서연이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쳐버린 사람처럼요. 정우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 그 말이 끝나자 서연 시선이 잠깐 장례식장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상복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제 잘못이 될 것 같아서요. 빗소리가 잠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이 정우 가슴 안쪽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서연은 우산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늘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제가 참아야 끝났잖아요. 정우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변명처럼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상복 어깨를 천천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처음 느꼈습니다. 서연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끝내 들어오지 못한 거였다는 걸요. 해시태그 서연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끝내 들어오지 못한 거였다는 걸요.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바닥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동그랗게 번졌다 사라졌고 장례식장 유리창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젖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코트 소매 끝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어깨가 아주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연 입가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빗소리 사이로 작게 떨어진 말이었습니다. 정우 눈꺼풀이 느리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자꾸 젖은 바닥 쪽으로 떨어졌고 우산 손잡이를 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늘 마지막엔 제가 참아야 끝났잖아요. 정우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연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당신은 항상 같은 말만 했어요. 서연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갔고 젖은 나뭇잎 냄새가 비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하래요. 조금만 참으래요. 내가 예민한 거래요. 말끝마다 웃음 같은 숨이 짧게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처음 봤습니다. 서연 얼굴에 남아있는 지친 흔적들을.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둥글게 웃던 눈매가 지금은 늘 긴장한 사람처럼 가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뒤늦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정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은 오래 두려워한 상대 앞에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몸이 먼저 피하는구나. 그걸 정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어요. 정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어머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빗물이 우산 끝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다고.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다고. 집안이 깨지는 게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연 얼굴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너무 늦은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잠시 장례식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들, 고개 숙인 조문객들, 국화꽃, 그리고 자신이 끝내 들어가지 못한 공간. 서연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처럼 숨만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정우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해보려고 했고, 당신 힘들까봐 참고 또 참았어요. 서연 목소리가 아주 조금 갈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가 상복 어깨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천천히 목덜미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젖은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정우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빗소리도 차 지나가는 소리도 멀리 들리던 사람들 목소리도 전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비 내리는 주차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잘 안 믿겨요. 정우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은 우산을 조금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지.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켜볼게요. 그리고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정우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검은 우산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는 숨 쉴 수 없어서 떠난다는 걸요. 해시태그의 수정본. 자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요.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집 특유의 답답한 공기와 어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섬유유연제 냄새였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TV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베란다 문 여닫는 소리, 서연이 조용히 움직이는 기척들, 그런 것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서연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털 슬리퍼 한 짝이 약간 돌아가 있었는데 마치 금방이라도 다시 신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슬리퍼 방향을 천천히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연이 사두었던 식빵 봉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며칠 전에 이미 지나 있었고 빵 가장자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식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득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서연은 혼자 식빵 한 조각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었습니다. 왜 앉아? 그러자 서연은 억지로 웃는 얼굴로 말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때 정우는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연 얼굴은 그날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우는 식빵 봉지를 천천히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싱크대 옆 작은 서랍 안에서 약봉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는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정우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약이 몇 알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약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서연이 밤마다 뒤척이던 모습과 숨을 길게 몰아쉬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그 봉투를 한참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옆에는 작은 접이식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주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새벽이면 저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예전에 그 모습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었습니다. 춥게 왜 거기 앉아 있어? 들어와. 그런데 지금 베란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로 훅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화단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처음 느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숨막히는 집이었는지를. 서연은 그동안 이 차가운 베란다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 보냈던 문자 아래 짧은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우 숨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곧 이어진 짧은 문장. 당신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지 조금 더 지켜볼게요. 정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바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베란다 바람이 천천히 상복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정말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큰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용히 무너진다는 걸요. 서연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처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연이는 이젠 참는 삶보다 숨 쉴 수 있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며느리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서연 씨 삶이 더 소중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날들이 오길 바랍니다.